사법 쿠데타의 시작을 지기현 부장판사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기소가 된 사람인데, 일단 저는 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 좀 이따 설명하고, 내란으로, 그것도 수괴로 기소가 된 사람을 구속을 취소해줬다? 세계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유례를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러다가 완성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조이대죠. 사법개혁을 정말 불을 붙이고 휘발유를 뿌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기현의 사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구속을 취소시켰어요. 어떤 구속이냐? 박세현 검찰의 내란 수괴. 내란 수괴라는 것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범죄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속된 사람을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파면이 됐는데, 파면된 사람을 특혜를 줘요. 1회 때는 전면 비공개했죠. 네. 2회 때는 촬영 정도. 그러나 역시 출입은 지하로 들어가겠죠. 오늘 이제 민주시민의 승리인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제 헌법 11조이랑 법 앞에 평등 하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죠. 특혜 재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형사소송법 66조를 해석해보면, 1항을 해석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즉시로 해라. 그거 말고 일, 월, 연으로 계산할 때는 초1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버린다. 네. 시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 다음에 단서가 더 중요해요. 불명이 구속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속기간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니, 이렇게 똑 떨어지는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구속기간은 날, 일로 했는데, 지금 윤석열에게만 시간으로 했죠. 그런데 공수처장이 지적한 것처럼, 좋아, 네가 시간으로 했으면 구속 적부심뿐만 아니라 체포 적부심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왜 구속 적부심만 고려하고 이거는 빼먹냐. 둘 다 고려하면 그래도 구속이 적법하다. 뼈 때리는 얘기예요. 네. 또 중요한 건 재구속의 권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원 실무제요, 판사들의 바이블. 법원 실무제요. 판사들의 바이블을 보면 기소된 이후에는 재구속의 제한이 없어요. 구속 사유가 있느냐,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죠. 그 부분을 일부러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도 있어요. 대법원의 판결도 구속 기간을 좀 잘못 계산했다. 그래서 구속이 조금 위법한 것 같다, 형식적으로. 그러나 법원의 시간에서는 구속의 사유, 증거인멸의 사유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재구속할 수 있다. 오. 법원의 판결도 지금 위반한 거예요, 지기현 판사는. 지기현이. 그럼 검찰에 뭔가 판단을 넘기는 것처럼 한 거는 완전 거짓말이네요. 쇼? 쇼죠. 이거를 간과할 정도면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 될 사람이지. 그래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적 중립성.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혜 재판 관련돼서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특혜 재판 관련돼서는 비교 상대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됐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파면됐어요. 네. 이거는 2016 헌나 1이에요, 결정. 그리고 이거는 2024 헌납 8이에요. 대통령의 지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헌법 66조 사항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경찰의 수반, 공무원들의 수반.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 74조 1항에 따라 국군 통수권자예요. 군대는 안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부동시. 국군 통수권자, 두 가지 지위예요. 자, 보세요. 박근혜 탄핵 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정농단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제가 이게 계속 강조하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 경찰을 동원했죠. 경찰은 행정부 수반이에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을 동원해서 헌정질서 마비시키려고 했잖아요. 국회는 헌법 제3장 헌법기관이에요. 네. 선관위는 헌법 제7장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을 존중해야 되는데 무력화시키려고 했어요. 경찰을 동원했어요. 동시에 군대를 동원시켰어요. 분명히 이 헌재 결정에는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군대를 시민들과 대치시켰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병기를 휴대하고 그렇게 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 그게 바로 군형법 5조 반란죄예요. 반란. 그 반란죄의 수괴예요. 반란수계. 반란수괴예요. 그러면 내란수괴이자 반란수괴 두 가지가 되는데 경찰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한덕수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김용현이나 곽종근이나 이진우나 여인영이나 이때는 반란수괴 두 가지가 겹치는데 이럴 때는 형법의 일반법, 군형법의 특별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반란수괴다. 반란이에요, 반란. 헌법재판소도 반란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결정 내렸어요. 반란수괴는 법정형이 사형이다. 중요한 건 이와 같이 대역죄인이라고, 대역죄인. 국정농단한 사람은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모습 포토라인에 법정에서 공개를 다 해놓고 네. 대역죄인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1회 때 비공개를 했어? 지금 이런 사태라고요. 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대법원의 규칙이 있다고. 대법원의 규칙에 법정의 방청, 촬영에 관한 규칙인데 4조 2항에 보면 피고인 동의 필요 없어. 그때는 오. 그 사건이 공공성이 지대하다. 아, 그래서 박근혜 동의 없이 공개한 거예요. 지대하죠. 그런데 이때는 왜 본인의 동의를 묻고 욕 나오려고 그러네. 본인의 동의를 묻고 이러냐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진짜. 헌법과 법률 위반. 거기에 하나 더 지금 깜깜이 재판하고 있어. 깜깜이 재판. 지금 윤석열의 반란수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김용현과 노상원 이 재판인데 그걸 완전 깜깜이 재판했고 심지어 거기에 같은 공동정범인 정대령이라고 공동정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정대령이 말하는 거 여하에 따라서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어. 네. 진술거부권 헌법 12조 2항 또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12조 4항 5항. 그런데 그 담당 변호인을 지규현 판사가 너 나가라고 그랬어. 그 변호사가 바로 나야. 쫓겨나신 거예요? 쫓겨났어. 손 들고 한 2번 이야기했는데 웃으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건 다 헌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법관조직법 2조 일단 직무 의무도 위반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고 징계 대상이고 아, 징계 대상. 또 하나 헌법 65조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대상이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한테 간 재판이 엄청 많대. 왜 이 사람한테 다 몰아줬는지 몰라? 김용현, 노상원, 뭐 김용근, 기타 뭐 여기 다 있다고 그러대. 왜 이렇게 되지? 특별재판부 있어야 돼. 특별재판부. 좀 이따 얘기해. 특별재판부 있어야 돼. 전국의 법관 대표로 가는 사람이 120명이라고 하던데 그중에 이번에 법관회의 소집할 때 찬성한 사람 26, 반대한 사람 70, 70.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24. 지금 재판부가 이렇다고. 너무 절망적이에요. 저 정교군이 70. 이래. 지금 국민 과반수는 신뢰를 지금 잃었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어. 여기다 맡길 수 있어? 지규현 판사가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어떻게 반란수계를 구속을 취소시켜주고 재구속할 수 있는데도 그 기회를 일부러 모른 척해버리고 재판 특혜 주려다가 민주시민한테 두들겨 맞고 불을 붙였지. 지금 사법개혁에 불을 붙였지. 빨리 지규현. 탄핵해야 돼요. 탄핵해야지.
탈핵해야지. 재구속도 해야 되고.